네, 안녕하십니까. CEO 유레카 방송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위기,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드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흔히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인 경제 위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니까는 좀 빼더라도 기업별로 위기가 왔다 하는 얘기는 뭔가 이게 달라진 거죠.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흔히 위기가 왔을 때 모든 회사들이 하는 건 뭐죠?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죠. 그 혁신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숙기에 진입하면은 많이 얘기가 나오죠. 성장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제품이 경쟁력도 있고 시장에서 평판도 좋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데,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은 또 경쟁자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드디어 원가 싸움으로 들어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레드오션으로 다 변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뭔가 변화를 주자, 우리 일하는 방법을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때 이제 무슨 뭐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견기업 정도 해당되는 회사들이면은 이미 경험한 회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앞으로 닥칠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신을 하려면은 뭐 이제 혁신의 방정식 그러면서 크게 한 5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할 역량, 뭐 지식이든 이런 게 있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엔 자원이 있어야 돼요.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실행할 액션 플랜, 이것이 있어야지 일단은 혁신을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비전이 없으면 이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혼란만 야기돼요. 이게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거는 하는 척 흉내만 내겠죠. 그래서 뭐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이 기술이나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면서 근심 걱정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돈도 안 주면서 막 하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불만이 쌓여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아예 시작을 못 하죠. 이렇게 혁신이라는 걸 하려면은 최소한 이러한 5가지 정도는 갖춰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회사의 상황을. 우리는 이 중에 뭐가 있나? 없는 게 많다고 하면은 이것은 진짜 큰 위기에 빠지는 게 되겠죠. 이제 위기에서 탈출하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을 갖췄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혁신을 추진하면은 요거는 이제 시간, 요거는 성과라고 하죠. 혁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과가 나느냐? 아니거든요. 성과가 나려면은 때가 있어야지 되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커브를 한번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적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얘기는 뭐예요? 초반에는 거의 효과가 안 나요. 그럼 이건 한번 끊어보죠. 하나, 둘, 셋, 넷.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보죠. 많은 회사들이 혁신을 하고서 처음 도입을 해요.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도입하고 나서 딱 하고 나면은 요쯤 하고서는 이제 끝났다고 자기들은 자축해요. 그러면은 성과 안 나죠. 좀 더 오래가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뭔가 좀 그 도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안정화시키자, 새로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자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나마 이제 성과가 좀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갖고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그 다음엔 자기 체질을 바꿔야지 재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재발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불안해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체질 개선을 막 하는 거죠. 식이요법도 하고 뭐하고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 습관으로다가 들어와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완전히 체질 바꾼 거예요. 체질 개선. 해서 혁신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셨을 때 또 하나 크게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다. 조급해 하지 말자. 너무 조바심을 내면은 오히려 일이 그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야지 됩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변화해야지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럼 이거 뭐 한 1단계로 보자고요. 그럼 계획만 세워놓고서는 또 실행에 안 옮기는 회사들도 많죠.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해갖고 이걸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ERP 같은 걸 도입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ERP 도입했으면은 시스템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하다고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대로 일을 하도록 하는 안정화를 갖다가 하는 게 2단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 30년을 이걸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프로세스. 이거가 진짜 사람들이 익숙해져야지 되는구나. 결국은 이거를 내재화시키는 거. 그 회사의 전 직원들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습관화시키는 이거가 이제 3단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이제 체질화. 이 정도가 되면 경영자들은 화두만 던져도 돼요. 야, 왜 우리 회사 공장은 길이가 이렇게 기냐? 이걸 반으로 줄일 수 없느냐? 왜 이 설비를 반값에 제작을 못하냐? 이 설비가 갖고 있는 똑같은 기능을 반값에 한번 만드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러한 것들이 요 시기에 있는 회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시기로 들어오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도전적으로 일들을 합니다.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회사는 걱정할 게 없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혁신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정도의 단계를 거쳐 가셔야지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왜 우리 그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갖다가 판매 안 한다고 그래갖고 수출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는데 삼성이나 LG 뭐 SK 이런 데서는 금방 생각보다도 빨리 할 수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미 혁신을 통해서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환경 변화에 금방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던 일들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하는 거가 이미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DNA로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왔을 때 금방 대응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듯이 회사를 진짜 지속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계셨을 때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서 회사의 일하는 방식이며 직원들의 역량 이것을 갖다가 높이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는 첫 번째 목표, 뭐 어떻게 보면은 생존이겠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익을 내겠다는 거겠죠. 진짜 숨어있는 혁신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했던 식스 시그마를 한번 보시면은 잭 웰치 회장이 했었던 거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원에 해당되는 챔피언, 그러니까 경영진이죠. 경영진이 리더십,
경영진들이 과제를 갖다가 골라줘요. 진짜 회사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 해갖고 경영진들이 그러한 문제를 찾아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까 스킬 얘기했잖아요. 방법을 모르겠다 해서 DMAIC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방법, 이것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원들한테 저 기법을 교육을 시켜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법을. 그런 다음에 그 우리 태권도에서처럼 띠, 블랙벨트, 뭐 그린벨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기법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임원들이 할당해주는 프로젝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양성되는 사람들이 인재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중에 경영진을 보좌 하는 마스터 블랙벨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래의 리더가 되는 거, 저 사이클을 돌려준 거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경영혁신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겠다고 하는 거가 가장 숨은 뜻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있어야 결국은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생존도 할 수 있는 거죠. 위기가 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변화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 변화 계획은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면서 끊임없이 변화 플러스 혁신을 추구해서 회사의 그 지속 가능한 역량을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이제 그 경영 혁신을 하는 본래의 뜻이 되겠습니다. 전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거나 스쳐 지나가면서 못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이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거가 방송을 진행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거의 목표이거든요. 앞으로 이어질 한 12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만한 사례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혁신을 제대로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